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명을 돌파한 지 단 열흘 만에 3만 명까지 넘어선 겁니다. 이달 중순쯤 3만 명을 기록할 거라던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는 다음 주부터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워낙에 확진자가 많잖아요. 가족들이나 지인들 걱정도 되고 그래서 받게 되었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해야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의료진의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문자 오신 거 있으세요? 없으면 최소로 가세요. 최소로 가세요. 이거 20대 이상이시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시죠. PCR로 가시죠. 오늘 신규 확진자는 36,362명. 전날보다 9,000명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일주일 만에 2만 명대로 올라섰는데 3만 명을 넘는 데는 불과 사흘이 걸린 겁니다. 이달 중순쯤 3만 명대를 기록할 거라던 정부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검사 양성률도 18.7%까지 역대 최고로 올라가 검사자 10명 중 2명꼴로 확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다음 주에는 확진자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한번 이동을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위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다음 주에 5만 명 넘는 건 기정사실이 될 거고요. 확진자 폭증에 재택치료자도 11만 8천여 명까지 늘면서 관리 가능 인원의 7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은 500여 곳 정도,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500곳이 채 안 됩니다. 보험관리공단하고 다 연계가 돼야 돼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돼요.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재택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아니하다고 비판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원격 조종되는 아바타 로봇이 악수를 청합니다. 자신의 손동작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 손까지 체험한 이 후보는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의미를 설명했던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윤 후보의 인식이 아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매우 좀 경시하는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 후보는 원전 산업도 발전 위주에서 해체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탈원전 또는 감원전 정책이 퇴행적인 것으로 오해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의 철도 차량 제조업체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잇따라 지역 발전 공약도 내놨습니다. 울산에선 해상풍력과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경남에선 항공 우주 산업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했고 지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울경의 행정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융복합하고 1시간대 생활 문화권으로 발돋움하게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찾아 시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릴 유능한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 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며 김만배, 윤석열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황당한 떠넘기기라며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설계와 집행이 누구 손에 의해 이뤄졌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어제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 보셨습니까?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최종 점화 방식을 두고 큰 관심을 모았던 성화대는 모두의 예상을 깬 역대 가장 작은 성화대였습니다.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에 시작된 개회식. 카운트다운에 이어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고 축하의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개회식 무관중과는 달리 4만여 관중이 거리를 두고 함께했습니다. 조용했던 도쿄올림픽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중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고 때때로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익살맞은 영상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길 반복하다 어느새 능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고 경기 장면과 일상생활 모습을 교차로 연출해 쇼트트랙 선수가 넘어지면 실제로도 벽에 부딪히는 열연까지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관심사였던 마지막 성화 점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는 별도의 점화 없이 눈꽃송이 조형물이 그대로 성화대가 됐고 거기에 성화봉을 꽂아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역대 올림픽 가장 작은 성화였습니다. 一个小小的火炬，体现了低碳环保的理念，也体现了星星之火可以燎原。 앞으로 16일 동안 타오를 성화와 함께 전 세계 2,900여 명의 선수들의 경쟁과 도전도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개회식에서 일부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선족의 문화로 한복과 김치 등이 등장한 건데요. 자칫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또 한국이 중국의 일부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회식 공연 중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참여한 중국 국기 전달식. 손에서 소두로 국기를 옮기는데 친숙한 복장을 입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 머리끝에 묶은 댕기까지. 누가 봐도 우리 한복입니다. 조선족을 대표해 나온 겁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고 윷놀이, 떡매치기를 하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올림픽을 이용해 한복과 김치 등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선전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거셉니다. 현장에서 개회식을 지켜본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선족을 소수민족으로 표현한 거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원이 중국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좀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정에 대한 저의 의지 또 용납할 수 없다는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한복과 김치, 아리랑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그동안의 중국 행보가 이번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 도전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전통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이번에 처음 도입된 남녀 혼성 계주가 펼쳐지는데요. 우리 선수들 지금 분위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경기를 앞둔 우리 선수단 모습을 이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후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지는 베이징 서우두 경기장입니다. 여자 500m 예선을 시작으로 오늘 메달이 나오는 혼성 계주까지 우리 대표팀 경기가 쉴 새 없이 이어질 텐데요. 첫 경기를 앞두고 많이 긴장될 것 같지만 우리 선수들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는 올림픽. 메달이 걸려있는 첫 경기. 하지만 현재 대표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있는 얘기만 해? 아니 진짜로. 네, 진짜로. 그리고 진짜인 줄 아셔. 아 정말이에요.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훈련 중간에도 다 함께 모여 파이팅을 하고 훈련 후엔 선배와 후배 가릴 것 없이
서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며 추억을 남깁니다. 과거 엄격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SNS에 장난기 넘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꿈의 무대를 제대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각자 방에서 잘 안 나오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다면 지금은 선수들이 진짜 예능 프로에서 합숙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도 했고 그렇다고 준비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치열합니다. 상대팀 전술도 직접 파악하고 매일 달라지는 빙질 상태에 맞춰 몸 상태와 장비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장착하고 출발 총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첫 경기다 보니까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탈 생각입니다. 한국 대표팀 메달 다 쓸어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곽 전 의원 외에도 여러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씩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 위기에서 한 차례 벗어났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약한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도 입증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후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뇌물죄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어젯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습니다. 곽 전 의원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하나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대장동 사업의 각종 현안에 포괄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는 추가 증거까지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곽 전 의원은 구속이 결정되자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는 곽 전 의원 구속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법 처리 전망이 주목됩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딸이 시세 절반 값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 외에도 박 전 특검은 이번 대장동 사태의 종잣돈으로 통하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당시 브로커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미 박 전 특검을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오늘 강원과 경상, 부산 등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의령과 부산 사상, 강원 정선의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6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경북 경주에선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우리 선수단 첫 경기에 나섰던 크로스컨트리 이채원 선수가 자신의 6번째 올림픽에서 역주를 펼쳤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스키애슬론 15km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 걸린 이 종목에서 노르웨이의 요해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6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채원 선수. 끝까지 역주를 펼쳤지만 선두의 11분 38초 뒤진 기록으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채원 선수. 불혹의 나이에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또 한 번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진짜 너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또 가족 생각이랑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또 생각이 나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위대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8일 개인 스프린트와 10일 10km 클래식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철인 이채원의 라스트 댄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 설상 종목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안겼던 이상호 선수가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자신감은 물론 해외 언론들도 이상호를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았습니다. 장자커우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붉은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이상호가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경기를 사흘 앞두고 실제 슬로프 훈련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하지만 코스를 휴대전화에 담는가 하면 설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엄청 춥기도 하고 또 건조해서 일단 설지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고요. 3년 전 월드컵에서 경험했던 이곳 슬로프는 다른 경기전과 비교해 코스가 쉬운 편이라 실수를 줄이는 게 승부의 관건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4년 전 평창에서 0.43초, 간발의 차로 놓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기대는 많이 해주셔도 되는데요. 못했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요. 금메달을 따기를 또 원하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지난 7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독일의 경쟁자 바우마이스터 대신 이상호를 꼽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겨야죠. 네, 이겨야죠. 배추보이 이번에는 금메달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설질 적응을 마친 배추보이 이상호. 이번 대회에선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길 누구보다 기대하며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자카오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우통을 벗고 등장한 개회식 신 스틸러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개회식 선수 입장. 포르투갈 선수들은 자국 축구 스타 호날두의 호우 세레머니를 따라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이 선수. 우통을 벗고 당당히 등장한 미국령 사모아의 기수입니다. 이 나라 출신으로 온 28년 만에 겨울올림픽 출전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육상 100m에 출전했는데 이번엔 스켈레톤 선수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은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에서 나온 환상적인 공중욕입니다. 레일을 타고 내려오다 몸을 뒤로 돌려 뛴 콤비네이션 점프에 보드를 잡고 두 바퀴 반을 옆으로 도는 고난도 기술까지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마지막은 인간 새로 불리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그림 같은 공중 비행입니다. 엄청난 강풍에도 꿋꿋이 날아오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미국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 슛입니다. 정말 여유가 넘치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봄이라지만 추위는 한겨울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은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 10도 안팎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8도, 한파특보가 여전한 중부 내륙 영하 15도 안팎까지도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오늘만큼 춥기 때문에 찬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는 눈구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눈발이 더 이어지겠고요. 반면 차고 건조한 기류에 놓여있는 동쪽 지방으로는 대기가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기차에 의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충청과 호남 해안 쪽에 걸쳐 있는데요. 앞으로 내륙 깊숙이 더 들어오진 못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종일 맑겠고 해안과 산지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대기는 계속해서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다시피 영하 10도를 맴돌면서 오늘만큼이나 춥겠고요. 낮 기온 서울 0도, 남부지방 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혼성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의 힘찬 질주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